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72세 김미선 씨의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정말 듣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가 마지막엔 자신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연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내가 뭘 잘못이라도 한 걸까? 미선 씨는 병든 남편을 간호하며 오랜 시간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두 자녀, 현우와 혜진은 어머니 미선 씨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의 속셈을 눈치챈 미선 씨와 남편 태성 씨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아픈 아이들의 수술비에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하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저와 같이 미선 씨와 태성 씨 부부의 사연 함께 들어주실래요? 미선 씨는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고 옆에서는 남편 태성 씨가 깊고 무거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숨이 불규칙하게 이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잠결에도 남편 태성 씨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살짝 웅크리고 있었지요. 미선 씨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램프를 켰어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며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한때는 듬직하고 활기차던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 야위고 초췌해 보여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요? 미선 씨는 남편 태성 씨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땀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의 피부는 차가웠어요. 태성 씨는 눈을 반쯤 뜨더니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당신까지 깨웠네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약하고 쓸쓸하게 들렸어요. 미선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떠왔어요. 물컵을 건네며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얼른 받쳐주었어요. 조금만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천천히 물을 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선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을 이렇게 간호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병은 점점 더 태성 씨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돌아온 미선 씨는 멍하니 방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일으키려 고군분투할 때 미선 씨는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을 지켰지요. 그때는 이렇게 늙어가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도 참 많이 고생했는데 미선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생 끝에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일상은 남편의 간병과 집안일로 빼곡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일이 바쁜지 부모님을 찾아오는 일이 거의 드물었어요. 미선 씨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당신 언제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 손은 언제나 가족을 위해 애쓰던 손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얇아진 피부 아래로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보며 다짐했어요. 끝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새벽이 지나 아침이 밝아왔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미선 씨의 발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미선 씨는 조용히 아침상을 준비했어요. 요즘 남편이 입맛이 없어 밥을 많이 남길 때가 많았지만 미선 씨는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죠. 식탁을 차리며 그녀는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처음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식들이 병문안도 오고 간단히나마 도와주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들 현우는 부모님을 위해 병원 동행도 하고 유나는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오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오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마저도 바쁘다는 말로 끝나곤 했지요. 그래. 다 바쁜 걸 어떡하겠어. 미선 씨는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미선 씨는 딸 유나가 카톡에 올린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사진 속 유나는 사돈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한쪽에는 정성껏 포장된 선물들이 놓여 있었죠. 그 사진 밑에는 시부모님 덕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미선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진 속 딸의 모습은 좋았지만 그 행복 속에서 자신과 남편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사돈들은 좋겠네. 우리 딸이 이렇게 신경도 써주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건 그녀의 마음 속에서 불어오는 고독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병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미선 씨에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갉아먹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병원에 다니는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남편을 간호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그녀는 하루의 대부분을 남편을 위해 쓰고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자녀들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몇 번의 실망 끝에 이제는 요청조차 주저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그녀는 결국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어요. 미선 씨는 전화를 들고 아들 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신호음이 뜨고 아들 현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랭하게 느껴졌어요. 현우아, 아빠 병간호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집에서도 엄마 혼자서 다 하려니까 몸이 너무 따라주질 않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는 출장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간병인을 쓰는 건 어떠세요? 간병인을 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아빠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한단다. 미선 씨의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요새 일이 많이 바빠서요. 아니면 유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미선 씨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간병인을 쓰라는 아들 현우의 제안은 너무 차갑게만 들렸어요. 미선 씨는 곧바로 딸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유나야, 아빠 병간호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단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 잠시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 유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쁘고 아이도 계속 챙겨야 해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번 주말은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시댁에 간다고? 미선 씨는 순간 놀라 딸 유나의 말을 끊었어요. 네.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시부모님한테 신경 써야죠. 그리고 저희한테 매달 조금씩 용돈도 챙겨주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미선 씨는 딸 유나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평생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그건 기억도 못하고 용돈 좀 준다고 부모를 버리고 사돈들만 챙긴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오렴. 내가 힘든데 엄마가 괜한 짐이 되면 안 되지. 다음 날 미선 씨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을 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가는 길은 늘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도로 위의 차들이 유난히도 많아 보였어요. 남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미선 씨는 운전대 너머로 남편의 얼굴을 슬쩍 쳐다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요? 남편 태성 씨는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당신이 항상 걱정이지. 미선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남편이 치료를 받는 동안 기다렸어요.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많았어요. 그중 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저희 형제끼리 역할을 나눠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어요. 한 명이 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다른 한 명은 부모님 집에서 밀린 집안일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계속 부모님 병간호를 할 수 있더라고요. 미선 씨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딘가 가슴이 찌릿해졌어요. 자식들에게 간병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비참한 현실에 속으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침대에 눕힌 뒤 미선 씨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워진 밤하늘 아래 빛나는 별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너무 무거워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손끝에 물방울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는 걸까? 그녀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남편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를 보며 미선 씨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여보,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게요. 내가 힘내야죠. 당신은 걱정 말아요. 하지만 그 다짐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힘이 조금씩 고갈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미선 씨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며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거절당할까 두려워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미선 씨는 점점 마음이 급해졌어요. 병원비와 약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태성 씨의 몸 상태를 볼 때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미선 씨에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우리도 아이들한테 남겨줄 것 미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떠나고 나면 당신 혼자 이걸 다 처리하기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선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꼭 곧 죽을 사람처럼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난 아직도 당신이 더 오래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며 미선 씨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혼자 간병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준비 없이 떠나면 더 큰 짐을 남길 것 같아서 그래요. 난 당신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거든요. 짐이라뇨. 미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 태성 씨는 미선 씨를 가만히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떠난 뒤에도 당신이 아이들과 평안히 지내길 바라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걸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정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선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당신이 혼자서 이걸 다 떠안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싶은 거니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해요.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자신보다 그녀를 더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알겠어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 함께 정리해봐요. 하지만 당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곁에서 있어줘야 해요. 얼른 약속해줘요. 남편 태성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 미선 씨를 바라봤어요. 약속할게요. 당신 곁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을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그들의 대화를 대신하는 듯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자식들을 불러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아들 현우와 딸 유나가 부모님 댁으로 모였어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었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딱딱했어요. 미선 씨는 자식들을 식탁에 앉힌 뒤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희 아빠랑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지 미리 정리하려고 한다. 너희 아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 더 이상 미루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 남편 태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가 공평하게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뜻은 그거야. 미선 씨와 태성 씨의 말에 자녀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불편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공평하게 나눈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해요. 최근엔 바빠서 좀 소홀했지만 몇 년 전까진 그래도 제가 유나보다 부모님께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미선 씨는 아들 현우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 현우아. 너희 아빠가 아프기 전엔 엄마 아빠한테 자주 찾아오고 그랬지만 너희 아빠가 아픈 이후론 찾아온 적도 거의 없지 않니? 아들 현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최근엔 좀 바빠서 그랬던 거고요. 앞으로 부모님을 위해 더 노력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면 제가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때 딸 유나가 아들 현우의 말을 듣고 웃음을 흘렸어요. 오빠가 부모님을 위해 뭘 했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가끔씩이나마 아빠 병간호를 했었는데
오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나요?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가까이서 지켜봤고, 제가 시간이 날 때면 가끔이나마 아빠가 병원을 오갈 때마다 도와드렸는데, 당연히 제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병간호라고 했어? 아들 현우가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병간호를 했다고? 엄마가 거의 다 하신 거 아니야? 내가 도운 게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그러는 오빠는 아빠가 아프고 난 이후로 몇 번이나 찾아왔는데, 딸 유나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몇 년 동안 고작해야 한두 번 얼굴 비춘 게 전부면서 뻔뻔하게 재산을 더 달라고 하는 거야? 나는 아빠를 위해 내 시간을 들였고 내 일도 조정하면서 엄마를 도왔어. 미선 씨는 자식들의 말싸움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남편 태성 씨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녀들의 감정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죠. 그리고 오빠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받아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과외도 받고 부모님이 모든 걸 지원해 주셨잖아요. 나는 그런 혜택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오빠가 더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딸 유나가 울분을 토했어요. 혜택이라니?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 과외를 안 시켜주신 거지.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지원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야? 아들 현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원받은 게 뭐가 있는지 그럼 오빠 입으로 한번 말해봐. 오빠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모든 지원을 다 받아왔잖아. 미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만해. 너희 아빠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재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겠니?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을 부른 줄 알아? 자식들은 어머니 미선 씨의 말에 멈칫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쏘아보며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날 밤 아무런 성과 없이 자식들이 돌아간 뒤 미선 씨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 태성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해서 미리 자식들을 불러 상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볼 줄은 몰랐네.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미선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도저히 자식들과 상의를 할 순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조용히 유언장을 남겨둘게요. 현우랑 유나가 싸우는 모습 더는 못 보겠어요. 미선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떠난 뒤에 이런 걸 다시 봐야 할까봐 무서워요. 아이들이 더 상처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수를 써야겠어요.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어요. 자식들 간의 갈등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며 끝없는 자책으로 이어졌어요. 자식들과의 대화가 아무 결론 없이 끝난 이후 미선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남편 태성 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식들 간의 갈등이 그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이런 걱정을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미선 씨는 잠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어요. 그녀는 딸 유나의 이름 옆에 뜬 알림을 눌러 유나가 올린 새로운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진 속 유나는 남편과 함께 사돈들과 여행 중이었어요. 사진 배경에는 잘 꾸며진 리조트의 수영장이 있었고 유나는 사돈들과 함께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미선 씨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나의 환한 미소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어요. 사돈들 덕분에 행복하다고? 그럼 우리 덕분에 유나가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휴대전화를 쓰다듬었어요. 며칠 뒤 미선 씨는 자식들을 한 명씩 만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의 뜻을 설득하려 했어요. 먼저 약속을 정하기 위해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 현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현우아, 이번 주말에 너희 가족하고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어떨까? 아들 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 같이 병원에 동행해드려야 해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때? 제가 일이 바빠서 그때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상황 봐서 제가 연락드리던가 할게요. 미선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키워준 부모는 뒷전이고 처갓집만 챙기는 아들 현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미선 씨는 딸 유나는 그래도 조금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너랑 따로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데 둘이서 밥 한 끼 하자. 어때? 유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 모시고 백화점 가야 하거든요. 미선 씨는 순간 당황했어요. 시부모님이라니. 내가 요즘 사돈들께 많이 신경 쓰는 건 알지만 엄마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어렵니? 유나는 어머니 미선 씨의 목소리에서 섭섭함이 느껴지는 것을 알고도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시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받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그분들께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미선 씨는 딸 유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나야, 그럼 엄마랑 아빠가 너희한테 평생 모든 걸 해주며 살아왔는데 엄마랑 아빠를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다는 거니? 유나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좀 더 이해해 주셔야죠. 미선 씨는 그 말을 듣고 더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래, 알겠다. 엄마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니. 유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지금 바빠요. 전화가 끊겼고 미선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딸의 뻔뻔한 태도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선 씨는 남편이 숨을 고르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꼭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기에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어요. 미선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요즘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남편 태성 씨는 아내 미선 씨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재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줘야지.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미선 씨는 남편의 단호한 대답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요.
나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보, 자식들한테 남기는 게 정말로 옳은 걸까요? 태성 씨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힘들게 재산을 모은 건 다 자식들을 위해서였잖아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아프고 난 뒤에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챙겼는지 아니면 멀리 했는지 뻔히 다 보였잖아요. 태성 씨는 침묵하며 미선 씨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미선 씨는 이불 끝을 잡아당기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걱정해 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보다 오히려 사돈들을 더 챙겼잖아요. 우리를 짐처럼 생각한 거죠. 오늘 현우는 내가 따로 밥 한 번 먹자고 하니 이번 주는 사돈들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바빠서 시간을 못 내겠대요. 유나는 자기 시부모 모시고 백화점에 가야 한다며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더군요. 내가 섭섭하다고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태성 씨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미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돈들한테 용돈 받으니까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태성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선 씨는 남편의 반응에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여보, 우리가 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긴다고 했어. 이게 정말로 잘 쓰일까요? 남매끼리 싸우고 더 깊은 갈등만 남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남편 태성 씨는 여전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선 씨의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선 씨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라리 이 재산을 몸이 아픈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면 어떨까요?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도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느꼈을 텐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태성 씨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과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나도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통은 어른도 버티기 힘든데 어린애들이 겪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미선 씨는 남편 태성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면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당신도 나도 조금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태성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미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걸 아이들한테 남겨봤자 싸움만 더 커질 거라면 차라리 아픈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미선 씨는 남편 태성 씨의 대답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내 생각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태성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떠나더라도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스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결심과 위로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선 씨가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했을 때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우와 유나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한 채 부모님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을 찾아오질 않던 집에 재산을 기부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오는 자식들을 보며 다시 큰 회의감에 빠져버린 미선 씨였어요. 엄마, 기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히 재산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는 거죠? 재산을 남들한테 주겠다고요? 유나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당연히 저희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니 너무 놀라서 가슴이 진정이 안 되네요. 도대체 뭐 때문에 재산을 저희한테 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미선 씨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 재산을 너희에게 남겨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했단다. 아빠랑 나 두 사람 다 깊이 생각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현우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아예 남남으로 살자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우리도 부모님께 시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 맞죠? 유나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정말 너무해요. 미선 씨는 두 자녀의 비난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화가 난 건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이해 못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엄마 아빠의 큰 뜻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 생각해. 아들 현우는 미선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나갔고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흘겨본 뒤 뒤따라 나갔어요. 미선 씨는 텅 빈 집안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선 씨와 남편 태성 씨는 함께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자인 최 선생님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며 의자를 권했어요. 두 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기부 건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미선 씨는 서류를 받아들며 조용히 읽었어요.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쓰이는 거 맞죠? 특히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부터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분의 기부금은 어린 환자들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쓰일 겁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남편 태성 씨는 아내 미선 씨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 뜻이 제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미선 씨는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여보,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당신한테 사용할 병원비는 충분히 남겨놓았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부 절차가 끝난 후 최 선생님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사실 두 분의 도움 덕분에 곧 수술을 받게 될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만나보실래요? 미선 씨와 태성 씨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미선 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가 괜찮다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잠시 후 어린 소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소녀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망울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저희는 그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가 잘 회복해서 건강해지면 그게 우리한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태성 씨는 소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소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은지예요. 제 이름은 김은지예요. 은지야, 내가 수술 잘 받고 나으면 하고 싶은 게 뭐야? 태성 씨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소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부끄러운 듯 작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태성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선 씨도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지야, 너는 반드시 나아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게 될 거야. 소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소녀와 헤어지고 난 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미선 씨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선택이 더 확실히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도 그렇게 느끼죠? 태성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 내가 살아온 날들 속에서 이 선택이 가장 잘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이런 고통은 어린애들이 겪어선 안 되는 거잖아. 그들은 병원 입구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 씨와 태성 씨는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은지와 그녀의 부모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곧 있으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대요. 친구들이랑 놀 생각하니 벌써부터 너무 신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 씨와 태성 씨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태성 씨는 몇 주 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미선 씨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미선 씨는 홀로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한 그녀는 간소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햇살을 느끼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미선 씨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며 속삭였어요. 여보, 난 잘 지내고 있어요. 은지도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해요. 당신도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겠죠? 미선 씨의 얼굴에는 작지만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혼자 남겨졌지만 그 속에는 남편과 함께 쌓아온 따뜻한 기억들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얻은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의미가 밝혀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혼자 남은 미선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 72세 한정화 씨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한정화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대에 젊었던 정화 씨는 아침마다 머리핀을 단정히 꽂고 집 근처 작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의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반짝이며 들어왔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셈이 빠르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격리일이 체질에 잘 맞았습니다. 종이에 숫자를 더하고 빼며 느끼는 성취감,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이 정확히 지급될 때의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정화 씨, 오늘도 서류 정리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숫자 계산은 정화 씨가 제일 빨라요. 옆자리 동료가 미소를 띠며 칭찬을 건넸어요. 아니에요. 벌써 몇 년째 하는 일인걸요. 김 대리님이야말로 외근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화 씨는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정화 씨는 이 사무실에서 몇 년 동안 격리로서 착실히 일을 이어가며 자부심을 쌓았어요. 정장에 단정히 치마를 차려입고 커피잔을 쥐고 있으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정화 씨가 어느 날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난 따뜻한 성격의 남편과 순식간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매사에 웃음을 잃지 않는 성격이었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정화 씨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남편이 당신이 고생할 필요 없어. 나 혼자 일해도 우리 둘 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며 회사를 그만두라는 권유를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으니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며 처사일을 임신했을 때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회사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정화 씨는 남편이 점점 더 술에 의존하는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당신 오늘도 술 마셨어요? 정화 씨는 나지막히 물었어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눈썹을 찡그리며 답했습니다.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술 한 잔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한 잔이 아니라 거의 매일이잖아요. 당신 회사에 출근은 하는 거예요? 정화 씨는 남편의 상태가 더 심각해질까봐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라며 소리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가정을 위해 정신 차리고 다시 책임감 있는 남편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무책임해졌고 때로는 이틀, 사흘씩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방치 속에서 정화 씨는 혼자서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을 대신해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서 정화 씨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새벽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죠. 정화 씨는 이른 아침부터 늘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게 문을 여는 일은 그녀의 몫이었죠. 식당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냉장고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화 씨는 전날 씻어놓은 채소들을 정리하고 육수를 끓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정화 씨, 오늘도 제일 먼저 출근했네요. 뒤따라 들어온 동료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찍 나오는 게 습관이 돼서요.
사장님께서 열쇠를 맡겨주셨거든요. 정화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님이 밀려올 때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정화 씨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식당 일쯤이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주방에선 뜨거운 물이 끓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뜨겁고 습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그 속에서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을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화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두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엌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밥을 먹으며 그녀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민서가, 준호야, 엄마가 고생해서라도 너희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줄게.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게 할 거야. 어느 날 아침 큰 아들 민석이가 엄마인 정화 씨에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도 일하러 가요? 그럼, 민서가. 우리 민석이 좋아하는 장난감 사려면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지. 정화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요? 엄마 손 아파 보이던데. 아들 민석의 말에 정화 씨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우리 민석이랑 준호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정화 씨는 사실 매일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손님이 몰리면 점심시간에도 전혀 쉬지 못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정화 씨는 종종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어느 날 동료가 정화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화 씨, 쉬엄쉬엄 좀 하세요. 당신이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까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럼 내일이 동료들한테까지 넘겨지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정화 씨는 억지로라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안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화 씨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생 많은 거 알아요. 아닙니다, 사장님. 오히려 일자리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정화 씨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식당에서의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도 정화 씨에겐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다음 날 두 아들에게 먹일 식재료를 손질하는 것이 그녀의 밤 일과였어요. 하지만 아들들이 점점 더 많은 뒷바라지를 필요로 했기에 정화 씨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정화 씨는 매일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 고생이 끝나면 우리 민석이와 준호가 멋진 어른으로 자랄 거야. 그녀의 마음속엔 오로지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민석과 준호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정화 씨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정화 씨는 첫째 아들 민석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아들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 민석이 앞으로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정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의 어깨를 다독였죠. 그러나 정화 씨의 기대와 달리 대학에 들어간 민석은 공부보다 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강의와 과제들에 그는 점점 흥미를 잃어갔죠. 어느 날
민석은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민석이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정화 씨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나 대학 그만두려고요. 정화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민서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솔직히 나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흥미도 없어요. 어차피 공부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빨리 돈이나 벌고 싶어요. 정화 씨는 민석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대학에 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다니 너무 놀라고 말았죠. 민서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대학 졸업장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중요해. 너 대학 보내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잘 알잖아. 정화 씨는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난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걸 매일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고생한 건 알지만 우리가 가난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정화 씨는 민석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고생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민석의 눈엔 이미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니? 정화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동차 딜러가 되려고요.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은 반짝이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화 씨는 말문이 막혔지만 민석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자퇴를 반대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느끼는 고통과 그의 다짐이 진지하다는 걸 알게 되자 반대할 마음이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결국 대학을 그만두고 자동차 딜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빠르게 영업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정화 씨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석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딜러로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며 꾸준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최적의 선택을 제시하는 재능이 있었죠. 덕분에 그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를 찾는 고객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일에 열중하던 민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정화 씨는 아들의 결혼 소식에 큰 기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온 세월 동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민석의 결혼을 지원하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었기에 평생 모은 적금을 풀어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보탰습니다. 결혼식 날 정화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민석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행복한 얼굴로 신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정화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겪어온 고난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형편이 여유롭지도 않으실 텐데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석이 정화 씨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아니야, 민석아.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기뻐. 큰 아들 민석의 결혼식도 무사히 끝이 났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석은 무언가 결심한 듯 어머니 정화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큰 결심을 했어요. 민석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화 씨는 아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뭔데? 무슨 결심을 했길래 그래? 이제 딜러로 차 파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게 요즘 뜨고 있대요. 사람들이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고차를 많이 찾는다니까 이참에 크게 해보려고요. 정화 씨는 순간 놀라서 아들 민석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중고차를 해외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엄마,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다 조사해봤어요. 시장도 크고 제대로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민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정화 씨는 민석의 계획을 들으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그래도 민석아, 그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야. 딜러로 자리 잘 잡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 그러나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정말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 사업만 잘 되면 우리 가족도 풍족해질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떠올랐어요. 결혼할 때 민석에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준 탓에 정화 씨는 현재 큰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널 도와주고 싶긴 하지만 사실 결혼할 때도 엄마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썼잖니. 지금은 그때만큼 넉넉하지 않아. 조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못 해줄 것 같다. 정화 씨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실망이 서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도움받아서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는데 엄마는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못 해줘요? 민석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화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아들이 기대를 품고 찾아왔는데 자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미안해, 민석아. 엄마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 엄마도 참 답답하구나. 민석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정화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애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걸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화 씨는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정화 씨는 둘째 아들 준호에게서도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소 망설이는 목소리로 결혼 후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엄마,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요.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둘째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화 씨는 순간 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 너희 형이 사업을 한다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못 준 상황이야. 엄마가 모아놨던 적금을 털어서 너희 형 결혼식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결혼식도 도와주고 나니 엄마가 가진 게 거의 없어. 미안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구나. 그녀는 둘째 아들 준호에게도 거절의 말을 전해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고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 역시 어머니가 도와줄 수 없다는데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정아 씨는 그날 밤 깊은 한숨을 쉬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지만 이렇게 자식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두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아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도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해줄 만큼은 다 해준 거야.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 살아야지. 내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 그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자꾸만 불안해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 씨는 침대에 누워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민석이도, 준호도,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시간이 된 거야. 하지만 정아 씨가 아들 민석과 준호의 금전적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뒤로 자식들과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아 씨는 아들들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지만 예전과 달리 집에 들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잠깐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껄끄러운 감정이 남아있는 듯 보였죠. 첫째 며느리 미진이도 정아 씨에게 점점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정아 씨가 민석의 집에 들러 인사를 나눌 때 며느리 미진이는 정아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진아, 오랜만에 보니 반갑네. 요새 많이 바쁘지? 정아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미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 바쁘죠? 정아 씨는 그 차가운 답변에 마음이 시렸습니다. 미진은 평소에도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정아 씨는 혹시 아들에게 필요한 돈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게 며느리 미진이의 불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정아 씨는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며느리 미진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정아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진아, 잘 지내지? 장 보러 나왔어? 그러나 며느리 미진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미진은 시큰둥하게 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아 씨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진아, 이렇게 만난 김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할까? 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가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정아 씨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미진아, 혹시 내가 민석이한테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한 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니? 미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서 민석 씨 사업에 힘을 좀 더 써주셨으면 했어요. 남들처럼 부모님 도움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아 씨는 며느리 미진이의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진아, 나도 정말 민석이를 돕고 싶었어. 하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못했어. 결혼식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줬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여유가 없었거든. 며느리 미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았나 봐요. 그냥 민석 씨도 힘들어하니까 저도 속상했어요. 정아 씨는 그제야 미진의 입장에서 느꼈던 부담과 서운함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잠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침부터 계속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통화를 받자마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한정화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가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김태웅 변호사입니다. 한정화 씨께 꼭 드려야 할 소식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정화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다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민석이나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무슨 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죠?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정화 씨의 친척분인 한승호 씨께서 돌아가시며 한정화 씨께 유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연락드린 겁니다. 정화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에게 유산이요? 친척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누군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알고 보니 정화 씨에게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은 정화 씨의 먼 친척으로 아주 오래전 정화 씨가 어렸을 때 한두 번 만났던 게 다였던 분이었죠. 그는 형제 자매도 그리고 슬아의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상속 순위에 따라 정화 씨에게까지 유산이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분의 유산이 자신한테 돌아오다니. 그녀는 실감이 나지 않아 변호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제가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기준으로 약 6억 원입니다. 정화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잠시 멍해졌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평생 노동과 고생을 합친다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금액이었죠. 잠시 말을 잃고 있던 정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런 돈이 들어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 저희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화 씨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심장이 두근거려 온몸이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에게 이렇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정화 씨는 몇 번이고 숨을 깊이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생긴 일이라고? 정화 씨는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껴 쓰고 두 아들을 위해 뒷바라지하며 희생해온 그녀의 삶에 갑작스레 찾아온 행운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화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도 그녀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화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지원을 해줘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곧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걸 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정화 씨는 자신이 일구어갈 새로운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고된 생활을 해왔지만
정화 씨는 이제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해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정화 씨는 물려받은 유산을 활용해 작은 음식점을 계약하고 가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가게에서 사용할 식재료를 고르고 메뉴를 구성하고 작은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손수 챙겼어요. 가게가 점차 모습을 갖춰갈수록 그녀의 가슴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되었구나. 정화 씨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감회에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 씨가 오픈을 위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정화 씨의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와주셨네요. 오늘따라 기운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화 씨도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정화 씨의 가게는 이웃들 사이에서 한 번 가면 꼭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벽에는 직접 찍은 아기자기한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메뉴는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편안한 가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하면서도 늘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정화 씨의 원칙이었죠. 정화 씨는 식사 시간마다 손님들 사이에서 얼굴을 비추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국이 참 맛있네요. 사장님,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손님이 맛있다는 말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정화 씨는 웃음과 함께 답했어요. 비법은 별거 없고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드는 것뿐이에요. 정화 씨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혼자서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음식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그저 행복했죠. 그동안 자신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해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꿈을 이루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정화 씨의 가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정화 씨 가게에 가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말이 자주 나돌았고 손님들은 친구에게 이곳을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점차 사라져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것이 정화 씨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미진이가 예고도 없이 정화 씨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원했던 아들네 부부가 먼저 찾아와 준 것이 반가웠지만 민석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요즘 가게 잘 돼요? 민석은 어색한 듯 말문을 열었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 민석아, 너도 잘 지내지? 네, 그런데 엄마, 사실 오늘은 할 말이 좀 있어서. 민석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싶다며 이번에는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게를 잘 운영해서 돈을 모았을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도와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엄마,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부상도 잘 해놨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가능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열정에 차 있었지만 정화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도와주고 싶긴 한데 너도 알다시피 가게를 차리느라 돈을 많이 썼어. 그리고 이제는 엄마도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단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지원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정화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섭섭하네요. 엄마가 갑자기 가게를 차린 걸 보면 어디선가 큰 돈이 생기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번에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려고 하세요? 정화 씨는 아들이 여전히 부모의 지원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그때 정화 씨는 며느리 미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미진아, 너 집에서 놀고 있지 말고 엄마 가게 일 좀 도와주는 게 어때? 요즘 손님도 많아져서 혼자 일하기 힘들어졌거든.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미진은 그 제안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생각이 많아 보이는 얼굴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 저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요즘 민석 씨 일도 잘 안 풀리니까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사람들 응대하는 일이 저한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정화 씨는 미진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미진이가 조금이라도 가게 일을 돕는다면 자신의 부담도 줄고 자식들과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길 거라 믿었습니다. 미진아, 별거 아니야. 그냥 손님들한테 음식 가져다 주고 설거지 좀 도와주면 돼. 아직 손주도 없으니 지금이 딱 좋은 기회 아니겠니? 미진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민석 씨도 힘든데 저라도 힘이 되어야겠죠. 어머니 가게에 조금씩 나와서 일해볼게요. 며칠 뒤 정화 씨는 둘째 아들 준호 그리고 둘째 며느리 지영이와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너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엄마 가게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미진이도 엄마 가게에서 서빙하고 설거지 하기로 했거든. 그럼 너는 엄마 밑에서 주방 일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엄마가 잘 챙겨줄 테니 한번 같이 일해보자. 그러자 둘째 며느리 지영도 첫째 며느리 미진이와 비슷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형님께서도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신다고 하니 저도 일단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정화 씨의 가게에 민석의 아내 미진과 준호의 아내 지영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진과 지영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가게 일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정화 씨가 최대한 배려해주는 덕분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미진은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으며 환하게 웃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지영은 정화 씨와 함께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고 음식 준비를 도우며 음식의 정성과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 정화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매일 가게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어요. 어느 날 미진이 정화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화 씨는 미진의 말을 듣고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런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매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손님들도 금방 알아채거든. 하지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란다. 지영도 정화 씨와 함께 일하며 점차 정화 씨가 살아온 삶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큰 기대만 하고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걸 보니 존경스러워요. 정아 씨는 두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위로와 기쁨을 느꼈고 정아 씨의 가게는 점점 더 활기차졌습니다. 이제 미진과 지영이 함께 일하며 가게를 돕는 덕분에 정아 씨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며느리는 손님 응대와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에 서서히 익숙해졌고 정아 씨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정아 씨와 며느리들 사이에는 새로운 유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과 준호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어머니 정아 씨의 가게에 들러 따뜻한 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열심히 손님들을 챙기고 있었고 정아 씨는 민석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민석아, 미진이도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고생하는 미진이를 보며 더 힘을 내서 일해야 한단다. 알겠지? 정아 씨는 눈빛을 가득 담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미진이도 정말 고생이 많네요. 저도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민석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기대기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간 어머니가 느꼈을 외로움과 책임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미진이 가게에서 애쓰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준호는 지영과 함께 식자재를 사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준호는 묵묵히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걸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더 기대기만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네요. 정아 씨는 준호의 말을 듣고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웃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정아 씨의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온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하나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진과 지영은 일의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점차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기 시작했고 두 며느리 간에도 진정한 친밀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려 바쁜 시간에도 서로 격려하며 웃음꽃이 피었고 정아 씨의 가게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 되어 갔습니다. 정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이 이뤄낸 인생의 성취가 단지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유대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아 씨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 속에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그리고 가게를 찾아왔던 손님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한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값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으로 가게 문을 열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나아갈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아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 씨의 이야기가 구독자님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힘겨운 여정 끝에는 빛나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을 댓글로 남기시고
다른 분들과 생각을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